300석이니까 어느 한 당이 151석을 차지하면 그건 확실하게 이깁니다. 그렇지 않고 어느 당이 1당, 2당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민주당하고 진보당이 합쳐가지고 150석 이상이 되어버리면 그게 여소야대가 되는 건데 그건 완전히 국회가 종북화되는 거죠. 그거죠.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뭐 130석이냐 135석이냐가 기준이 아니라 진보당 민주당이 합쳐서 과반수가 되느냐 안 되느냐. 또 새누리당 선진당 국민생각 등등 그다음 플러스 우파적 무소속 합쳐서 과반수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적이 과거 선거에서 거의 없었어요. 몇 번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008년 4월 선거는 아주 특이한 경우입니다. 아주 특이한. 그런데 선거에 관계 여론조사는 지금까지로 봐서는 대통령 선거는 거의 정확하게 맞추는데 국회의원 선거는 그날 출구조사까지도 잘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기다려 보셔야 돼요. 이게 표본 집단이 뭐 2만, 3만 이렇게 적다가 보니까 잘 안 맞으니까 그때 개표 결과를 다 보셔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론조사가 제일 안 맞은 선거가 미국에서 한 번 있었습니다. 1948년에 대통령 선거에서요. 민주당 후보 트루만하고 공화당 후보 주의 지사가 이렇게 막 붙었는데 투표가 11월이니까 그 9월 말쯤 되니까 트루만이 14% 차이로 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여기서 여론조사를 중단해버렸어요. 14%를 한 달여 만에 뒤집을 수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 무슨 변화가 있었어요. 트루만이 작심을 하고 공화당을 기만하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현직 대통령인데도 마치 자기가 야당인 것처럼 도전자인 것처럼 공화당을 기만했습니다. 그때 공화당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었어요. 공화당이 국회를 장악해가지고 개혁을 저지하기 때문에 노동자, 농민을 못 살게 됐다 하면서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공격적으로 했어요. 도전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인간적인 선거운동을 했어요. 한편 규이라는 사람은 14%나 이기고 있으니까 이제는 수비만 잘하면 되겠구나 해가지고 말을 조심을 하기 시작하고 마치 자기가 무슨 현직 대통령인 것처럼 아주 말을 조심조심하고 이러니까 선거운동이 아주 재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서서히 표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트루만이 이길 거라고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트루만 부인도 진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신문들이 미리 규이가 이길 걸 예상을 해가지고 잡지를 만들고 신문을 만들었어요. 신문이야 뭐 제목 바꾸면 되지만 잡지는 마감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아주 규이가 이긴 걸 가정한 잡지가 나올 적도 있습니다. 그날 시카고 트리뷴이라는 신문은 미리 예상 기사를 써버렸어요. 일면에 규이가 대통령이 됐다라고 딱 일면 톱을 써버렸습니다. 트루만 대통령은 자기 고향에서 워낙 피곤하니까 개표 방송 듣지도 안 하고 자버렸습니다. 중간에 12시쯤 일어나니까 라디오를 트니까 전국적으로 트루만이 100만 표 차이로 이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규이가 승리할 것입니다 라고 중계방송을 하고 있었어요. 또 자서 새벽 4시쯤 일어나니까 전국적으로 트루만이 200만 표 차이로 이기고 있는데 결국은 규이가 승리할 것입니다 라고 방송을 하고 있었어요. 또 자버렸어요. 아침 8시에 일어나니까 규이가 패배를 시인하는 정보가 와 있었다. 아주 트루만 아니면 할 수 없는 선거운동입니다. 트루만이라는 사람이 아주 단순, 명쾌하고 사람이 부지런하고 도전적인 사람입니다. 그때
바로 그 자리에 트루만이 당선됐기 때문에 2년 뒤에 6.25가 났을 때 그렇게 빨리 참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선거가 우리 나라의 운명에도 큰 영향을 줬을지 모릅니다. 교의처럼 조심조심하는 사람과 트루만처럼 과단성 있는 사람의 차이가 여러분들의 운명에도 영향을 주었을지 모른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언론인으로 한 40몇 년 동안 밥 먹고 살았습니다만, 이 한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정치적 사건은 언론의 이 좌경화, 언론의 좌편향이라는 요것을 빼고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를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왜 한명숙 근방에서는 왜 또 문제가 그렇게 자주 일어나느냐? 최근 측근이 2억을 받아가지고 구속이 됐어요. 왜 이거는 기사가 그렇게 작게 취급이 되느냐? 작게 취급이 되고, 요새 이른바 민간인 동양파 그 사건은 왜 저렇게 크게 보도가 되느냐? 그것은 기사를 작게 쓰고 크게 쓰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언론의 판단 때문입니다. 즉 언론이 좌경화되면 좌파한테 유리한 기사는 커지고 좌파한테 불리한 기사는 작아지는 거예요. 그 좌경화가 어느 정도 왔느냐? 80% 기울었다고 했거든. 80% 좌경화됐다. 그러니까 이 언론이 바로 오지 않으면은 한국 정치는 좌경화된 상태에서 계속 갑니다. 국민들도 좌경화된 정보를 가진 상태에서 가요. 언론 대책이 있습니다. 언론 대책. 언론 대책은 누가 세우느냐? 바로 시장의 논리로 말한다면 소비자죠. 언론 소비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신문 보시잖아요. 텔레비전 보시잖아요. 그 권한을 행사해야 돼요. 어느 신문 안 보겠다, 어느 채널 안 보겠다는 이런 운동이 일어나서 이 언론의 좌경화를 막지 않으면은 정치 좌경화, 여론의 좌경화도 막기가 힘들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까 이야기를 조금 더 진행을 한다면은 이번 선거는 휴전 중인 나라에서 일어난 선거이기 때문에 선거의 핵심은 정권 편이냐 아군 편이냐를 선택하는 겁니다.